간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 그리고 간에 좋은 건강 약초 소개해달라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더 효과가 큰 것은 간을 망치는 음식을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겁니다. 간을 망치는 음식은 독소나 세균을 옮기는 비위생적인 음식, 그리고 독이 되는 음식, 지방을 쌓이게 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음식을 안 먹거나 좀 덜 먹게 되면 웬만한 간은 충분한 회복의 타이밍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간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효과는 100배, 1000배, 만배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에 독이 되는 음식, 알코올입니다. 당연하죠. 이 알코올은 간암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간을 망치는 음식은 술. 너무 뻔한 말이어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만 마셔도 그 자체가 간에게는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대사산물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간의 지방을 점점 쌓이게 만들죠. 우리가 과음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은 적어도 쉬어줘야지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회복될 시간도 없이 술을 드시잖아요. 결국은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을 동반합니다. 정상 간세포가 줄어들고 섬유 조직이 들어차서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오게 되면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들은 예후가 불량해요. 4년 이내에 60%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알코올에 의해서 간이 망가져 왔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지침이 정한 덜 위험한 음주량은 하루에 막걸리 2홉, 소주 2잔, 맥주 3컵, 포도주 2잔, 양주 2잔입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에 여기서 반 정도로 더 줄여서 드시는 게 좋죠. 둘째, 비위생적인 음식, 오래 묵은 곡류라든지 견과류입니다. 바로 간암을 일으키는 독소죠. 아플라톡신 때문입니다. 치사율이 높은 맹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의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간암의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플라톡신에 노출되게 되면 시력 떨어지죠. 불쾌감,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구토, 복통, 간암 그리고 간부전 증세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독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 아플라톡신은 특정 곰팡이가 내뿜는 대사산물이라는 겁니다. 보통 연중 기온이 20도 이상인 아열대라든지 열대기후에서 이렇게 번식하는 곰팡이인데 이렇게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쌀, 콩, 견과류, 땅콩, 과일 같은 농산물이 수확 과정에서 이 곰팡이한테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가공, 보관 과정을 거치면서 아플라톡신이 생성되고 계속 축적되는 거죠. 이 아플라톡신은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을 해도 안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없애야지 끓여 먹는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가공과 보관을 통해 오염이 더 확산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간암 예방의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아셨죠? 아플라톡신은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열대 지방이라든지 열대 지방에서 수확한 작물 중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곳이 좀 이렇게 불분명한 거 있잖아요. 수입산 작곡이라든지 견과류,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땅콩, 이 땅콩을 비롯한 견과류에서 쩐내라고 하죠. 묵은내가 난다.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치사율이 높은 맹독성의 아플라톡신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깝다고 다 드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셋째,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흡수량이 높고 체내 단백질 생성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 그리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도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비만, 각종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때요?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 유발할 수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비알코올성 지방간하고 아주 강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연구인데요.
정상 체중하고 과체중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과의 어떤 연관성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과체중 그룹이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진단율이 월등히 높았고, 또 식사 습관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연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하루 섭취량을 100g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함부로 동물성 단백질로 하는 다이어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한 이유기도 합니다. 넷째, 간에 지방 쌓이게 하는 나쁜 지방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서 이미 포화지방이 지방간 유발하는 요소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쓰이는 트랜스 지방, 그리고 식물성 지방도 지방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케이크의 크림, 도넛이나 감자칩을 튀기는 기름, 그리고 과자 쿠키 만들 때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 인체 내에서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을 트랜스 지방이 변형시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연구 결과가 우리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고밀도 지단백이 변형되면 간의 부담이 커져서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기름, 들기름 같은 식물성 지방은 오메가3뿐만 아니라 오메가6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 함께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오메가3 하게 되면 지방 분해하고, 오메가6는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과잉 섭취했을 때 혈압을 올리고 또 H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간이 어떻게 부담이 가중이 되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쁜 지방은 멀리하고 오메가3와 6의 어떤 균형 있는 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오늘은 간을 망치는 나쁜 음식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간에 독이 되는 음식, 알코올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둘째, 비위생적인 음식, 오래 묵힌 곡류, 견과류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맹독이 우리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 셋째,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하루에 100g 이상 넘지 않도록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넷째, 간에 지방이 쌓이게 하는 나쁜 지방으로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인공지방이죠. 트랜스 지방하고 식물성 지방 알려드렸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시고, 식물성 지방은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연관성은 좀 적지만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연구 결과를 좀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간을 망치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우리 간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채널 H를 쭉 봐오신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무조건 건강에 이롭다,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좀 검증된 팩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 H를 신뢰하고 또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검증된 팩트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이 건강정보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극적이고 또 단편적인 내용이 많아서 걱정부터 될 때가 있어요. 뭐 먹기만 하면 혈전이 녹아내리고, 이거 먹기만 하면 통증이 싹 없어지고 혈관을 뻥 뚫어준다, 이런 음식은 없습니다. 인체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삼시세끼 밥상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으로 처방되는 약제여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음식이 있다면 그게 반드시 약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이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이고 그리고 단정적인 내용에 절대 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들 보면 막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 정보도 좀 현명하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